아마 태어날 때부터 조현병의 소인을 타고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원인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원인을 알면 이게 예방도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조현병학회 홍보의사고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성입니다. 저희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조현병에 대한 참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좀 깊이가 너무 얕고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한조현병학회에서 조현병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제목은 조현병 바로 알기고요. 총 4편으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조현병이 과연 어떤 병인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조현병학회 부이사장이시고 하양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최준호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과연 조현병이 한마디로 좀 어떤 병이냐,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현병이란 그 망상 환청이 특징적인 정신병 상태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뇌 질환입니다. 뇌가 성숙해지는 출생 후 과정에서 기능적 이상이 생기고 그게 20대에 이르러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병입니다.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병이고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위 인격이 황폐화가 되는 그런 병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조현병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정신분열병 뭐 이렇게 얘기가 불렸던 것 같아요. 이게 조현병으로 바뀐 것 같은데 왜 바뀌게 됐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신분열병은 인격이 황폐화 상태에 이르는 나쁜 경과를 강조한 그런 명칭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기 발견, 조기 치료로 호전되는 양상이 간과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현대에 발전된 치료 경과를 반영하고 또 무엇보다도 사회적인 그런 낙인, 그거를 배제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대한조현병학회 주도로 개정을 했고요. 2012년도 1월 국회에서 공표되었습니다. 조현병은 현악기를 조율해서 자기 소리를 내게 하듯이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현이 이제 현악기를 조율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현악기를 조율하는 게 잘 안 되는 병이 조현병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조현병은 사실 저희가 뉴스에서만 좀 나오는 병인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현병을 알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평생 유병률이 1%입니다. 100명 중에 1명꼴로 발병하는 비교적 흔한 질병입니다. 그러면 이 병은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 좀 생기는 병이라고 봐야 될까요? 조현병은 뇌병이고 따라서 생물학적 원인으로 유전적, 신경생화학적, 신경해부학적, 신경생리학적 요인들이 관계됩니다. 잘 알려진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이 신경생화학적 요인에 속합니다. 출생 후 뇌 성숙 과정에서 뇌 기능적 이상이 발생된다는 신경발달학적 관점은 첨단 뇌 영상 결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들이 신경해부학적 원인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런 생물학적 원인 외에도 심리사회적 요인이 발병과 경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이 질환의 원인과 병태 생리는 매우 복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이 유전병이다 이런 생각들 많이 있으신데 이게 진짜 유전병으로 봐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현병과 관련된 유전자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발병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조현병이라고 해도 반드시 자녀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자녀들이 발병하지 않고 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거를 유전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냐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로 전달되는 게 병의 소인입니다. 근데 소인만으로 이 병이 발병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유전병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병은 아니지만 좀 유전적인 영향이 조금 더 병을 나타나게 하는데 좀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거죠. 네네. 저희 뉴스에서 보면 내가 군대에서 막 맞아가지고 병에 걸렸다, 부모한테 학대당해서 병에 걸렸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스트레스 요인도 좀 조현병 발병의 좀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스트레스는 엄밀하게 병의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발병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원인이라고 한다면 출생 전후에 잠재된 소인이며 생물학적인 결함이 더 결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원인론적인 면에서 그런 이제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것들은 어떤 질병의 소인을 야기시키는 그런 역할 정도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원인이라고 하면 어떠한 게 있을까요, 그게? 생물학적 결함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뇌에 있는 어떤 기능적인 이상이고 전체적인 구조의 결함은 아닙니다만은 태어났을 때 사고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네트워크에서 어느 정도
적절한 사고를 하려면은 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리 과정이 잘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고가 지나치게 무질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뇌에 있어서 어떤 특정 분야이게 아니라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의 이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현병이 생물학적 원인, 심리적 원인이 있는데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한? 생물학적 원인이 더 근본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잠재적인 소인을 갖고 있어도 평생 발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 발병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심리사회적인 원인이 더 강조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태어날 때부터 조현병의 소인을 타고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원인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럼 우리가 원인을 알면 이게 예방도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치료에 대한 그 약물 개발 등을 이제 원인을 알게 되면서 이제 마련이 됐고요. 질병의 경과를 관찰하면서 조현병에는 이 전구기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전구기에서 그 개인의 변화를 잘 세심하게 살펴보고 조기에 치료를 한다면은 발병 후 불량한 경과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적인 기능의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현병 뭐 어떤 병인지 원인인 것도 얘기를 드렸는데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뭐 검사 같은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전 세계적인 표준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DSM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 기준이 있고 직접 환자에서 보이는 증상과 정신 심리 상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환자를 직접 보고 대화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환청과 같은 환각 증상, 이게 이제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물질 중독이나 뇌의 기질적 이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진단을 위해서 시행되는 검사들은 다른 원인으로 나타나는 경우인지를 확실하게 배제하고 그 결과 이제 진단을 좀 더 정확하게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입니다. MRI나 CT 같은 뇌 검사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필요할까요? 그게? 첫 발병에서 뇌 영상 검사는 다른 원인으로 나타나는 정신병인지를 가려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뇌 수술이 필요한 뇌종양 또는 항전간제가 처방되어야 되는 뇌전증인지 이런 거 가리는 것들이 검사가 필요하고 그 중에서 CT와 MRI 같은 경우에는 첫 발병인 경우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조현병 환자들은 그냥 MRI 찍으면은 그 정상인 뇌하고 크게 차이를 알기는 어려운 건가요? 나타나는 과거의 이제 CT, MRI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진단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뚜렷한 차이라고 보여질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고요. 환자분들이 만성적으로 경과가 오래되고 병력이 오래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뇌가 위축된다든지 뇌 안에 있는 그 뇌실이 확장된다든지 이런 소견들이 과거 오래전부터 나왔고요. 조현병 자체를 진단하기 위한 뇌 영상 자료로서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같은 증상을 보이는 다른 원인에 있는 병을 간과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 그거를 간과하고 하게 되면 그야말로 오진이 되는 거고 오진이 되면 치료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첫 발병 시에는 MRI와 CT와 같은 정확한 영상 검사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뇌파 검사도 하던데 그것도 좀 중요할까요? 뇌파 검사는 원래 조현병 환자들의 뇌파 검사를 해보면은 비특이적인 진단적이거나 이게 이 환자들에서만 나타난다는 거는 보장은 안 되는데 어찌됐든 뇌파가 정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 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뇌전증, 간질이라고 불렀던 그 병들이 그런 경우에 있어서 환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연에 방지를 해서 그렇게 되면 약이 아예 바뀌고 치료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 어떤 뇌종양과 같은 경우처럼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병의 좀 증상들은 좀 어떤 게 주로 있을까요? 우리들이 아는 이제 정신질환에서 나타나는 거의 뭐 대부분의 증상들이 다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 환청, 망상 그런 것들은 양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양성 증상은 정상인에게는 없는데 환자한테 있기 때문에 양성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동둔마, 묵회감증, 무의욕증 이렇게 증상을 얘기하는데요. 정동둔마라는 게 이제 우리 얼굴의 표정이 굳고 표현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회적으로 오해를 많이 갖죠. 그 다음에 이제 묵회감증은 어떤 일을 해도 이제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고 이런 겁니다. 무의욕증, 집에서 뭐 한 달을 지내도 두 달을 지내도 일을 새로운 걸 하겠다는 그 의지가 안 생기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는 환자의 실제 그 기능의 손상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음성 증상은 환자의 기능 저하를 가져오는데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주죠. 근데 이제 세 번째는 남들과 두드러지게 이상해 보이고 또 위협적으로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그러는 것들이 바로 이제 와해 증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혼란스럽고 기괴한 모습을 야기하게 되고 이런 와해 증상들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행동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이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짧은 시기에 나타나는 거고 이게 길게 나타나는 경우에 조현병도 있지만 그런 환자는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사실 이게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은 이제 조현병 하면 보고 뉴스에서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조현병 환자 하면 아유 되게 무섭고 꼭 피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조현병 환자는 진짜 이렇게 폭력성이 많은 분들인 건지. 정신과에서 이제 환자를 보는 의사들은 조현병 환자들이 얼마나 온순하고 내성적인 사람인지 익히 아실 겁니다. 학문적으로도 10년도 전에 조현병 환자의 범죄율은 일반인에 비해서 낮다는 게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조현병 걸리기 전에 범죄력이 없는 사람이 조현병에 걸린 후에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조현병 첫 발병 시에 환자가 경험하는 혼란스러운 정신병적인 사파, 그런 사파에서 스스로 위협을 느끼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은 당연히 공유될 수 있는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옆에서 보는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이것들이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왜냐하면 이유가 없어 보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환자들이 갖고 있는 병의 발병 시에 아주 짧은 시기에 있던 모습들이 확대돼 가지고 조현병 환자는 평생 그러는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일단 조현병은 낫지 않는 병이고 오래가는 병인데 그 병 자체가 사람을 바꿔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현병 자체가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들거나 또는 이런 범죄 성향을 키워간다, 이거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첫 발병이 되는 시기에 치료가 잘 되면은 빠르게 안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구기, 아까 말씀드린 전구기에 일찍 치료를 한다면 이런 불안정인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때가 정말 중요한 치료 시기이고 이런 것들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조현병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뭐 환자나 가족들에게 좀 한마디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조현병은 분명히 치료되는 병입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는 어떤 치료든 간에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이고요. 완치가 어렵다라는 것은 치료를 받고 안 받고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약물 중독, 복용을 중지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임상의사로서 조현병 환자의 회복 과정을 같이 경험하는 것은 큰 보람입니다. 본인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 가장 회복으로 이루는 가장 빠른 길로 가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조현병 바로 알기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